네, 우리나라를 현재 국빈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최근에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경제적 협력이 공고해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 참 이제 좀 친근합니다. 뭐 여러 번 그 문 대통령께서 만나기도 했고 이번이 5번째 만난 건가요? 6번째 만난 건가요? 좀 자주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인도라는 나라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뭐 제가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전해집니까? 어제 롯데 그 월드 빌딩에 간 사람들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118정 전망대에서 일반 국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연극도 보고 또 서울 시내 야경도 보고 이랬는데요. 지금 1박 2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만나서 주로 경제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관심을 끌은 게 이 인도의 핵발전소 건설하는데 원전 건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우리나라 업체가 참석하는 문제가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원전은 국내에서는 짓지 않지만 대신에 그 기술을 외국에 팔아서 좀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체도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지금 경제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인도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IT 협력이나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고 교역액 같은 경우에도 한 뭐 500억 달러 정도로 우리 달성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눴다고 하니까 아무튼 인도라는 나라는 그 예전에 뭐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크게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은 나라였습니다만 인구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 세계에서 2위 정도 2위입니다. 되죠?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가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기에는 어떤 나라인지 좀 그 잠재 가능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도가 덩치도 크고 그동안에 그 인력도 많고 자원도 많은 나라였는데 그동안에는 좀 잠자는 사자처럼 조용히 지나왔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경제에 잠을 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7% 정도 되고요.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아, 그 정도래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 잠재력, 그 구매력 기준이라는 PPT 기준으로 보면 일본보다도 지금 더 경제력이 더 높아졌다라는 세계은행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서로 간에 궁합이 맞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못 가진 거를 인도가 많이 가지고 인도가 많이 가진 것을 우리나라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가 합치면 윈윈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희망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정상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이 표현도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까지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요. 두 나라가 이제 함께 경제 성장을 일궈내는 그런 좋은 모델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경제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 정상이 나눈 얘기 중에 그거를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역사 얘기를 또 나눴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문외한입니다만 고대 가야국 수로왕과 인도의 허황후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또 함께 감상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그 설화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개월 전에 김정숙 그 영부인께서 인도를 혼자 다녀오신 적이 계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 허황후 동상을 인도에서 세울 때 그 제막식에 간 거거든요. 인도와 한국 간에는 수천 년 역사를 뛰어넘은 허황후의 전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사서인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국유사 가락국편에 보면 약 서기 15년, 16년경에 인도에서 허황옥이라는 공주가 시녀들 수백 명을 이끌고 경남 김해 앞에 나타났다. 그 당시에 김수로 왕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그 여인과 결혼하여
가락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김해 김씨입니다. 예, 예. 그런데 허황우가 자기도 이 여자지만은 나도 후계를 만들고 싶다 해서 둘째 아들을 허씨로 만들어요. 예. 허황옥 씨니까. 예, 예. 그 허황옥 씨의 후손들이 지금 정경련 회장으로 있는 허창수 씨가 바로 그 후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전두환 대통령 때 예, 이른바 예. 쓰리허라고 그래서 실세했던 허삼수, 허화평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인도 허황옥 왕후의 후손들이에요. 아, 그 계보를 따지고 가면 거기까지 가는군요.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나 이제 역사들은 실정주의 역사학자들은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느냐? 예, 예. 삼국 유사를 중1년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예, 예.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정식 역사책에 기록돼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그 허황후의 전설, 김소로왕의 전설을 전설로 끝내지 않고 예. 내년 초에 양국에서 기념 우표를 발표합니다. 아.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네네네. 허황후 수로왕 사업을 깊이 있게 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성장한 곳이 가락국 영향권이 김해, 부산 그렇게 그 내려가죠.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두 분의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고 예. 한국과 인도의 예. 2000년 역사가 다시 한번 현재화되면서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소개팅을 하거나 실제 뭐 모임 자리에서 만나도 어색할 예. 수도 있으면 뭐 어찌됐든 공통점을 만들어내는데 국가 정상 간에도 그 옛날 설화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예. 또 침묵을 다지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매한가지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아무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영상을 허황후 설화를 또 이제 우리 박사님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깊은 관계를 인도와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부터 맺고 있었다. 예.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 저희 경제 얘기를 다시 해보면 여러 뭐 이제 경제적 측면이나 잠재력을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간다 보면 우리가 없는 것을 인도가 가지고 있고 인도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지점을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를 총론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자본이 많은 대신에 인력 자원이 부족해서 이 외국으로 많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인적 자원이요. 예, 네. 인도는 인적 자원이나 인력 자원이 풍부한 예. 대신에 또 개별적인 투자 재원이 좀 부족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자본과 노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파트너고요. 예. 거기다가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아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아.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인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을 배우지 아니하고 예. 19단을 배웁니다. 19단을 11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이런 예. 것까지 다 해서 19단 저 미국 유학할 때 인도 사람들이 그 19단 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수학을 잘한다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지금 수학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 얘기는 뭐 유명하죠.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IT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와중에서 예. 인도의 고급 인력 그러면서도 좀 싼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주 개발, 달나라로 가는 계획이 그 얘기도 있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는 예. 중국보다 먼저 달에 로켓을 보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위성은 잘 만들지만 로켓 발사체가 조금 부실하거든요. 예, 예. 바로 그 면에서 인도의 발사체와 우리의 위성이 붙으면 예. 세계 위성도 두 나라가 공조한다면 예. 크게 앞지를 수 있는 예. 또 우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관련 산업들이 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희망을 끌고 있고 바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도 삼성전자에 이 반도체가 아닌 스마트폰 공장을 바로 인도에 짓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세계 최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게 형성이 되면 인도는 또 빠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빨리 커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 자동차나 그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이기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사드 때문에 좀 충돌하기도 했지만 예. 경제학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산업과 이 미국 중국의 산업이 너무 경쟁적으로 컸어요. 예, 예.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클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도가 매우 귀중한 시장이다. 예. 인도 입장에서도 한국은 예. 동방의 기술, 특히 제조업 인프라, 인도가 지금 건설 도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만큼 지금 인도를 잘 깔아줄 데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친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인도는 우리는 이제 뭐 동방 정책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인도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우리가 하니까요. 신남방 정책이고요. 우리가 신남방이고 예. 이제 그쪽은 신동방이고요. 예. 네네네.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의 남방 정책은 남쪽으로 물건만 팔자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사람과 교환하면서 예. 사람 중심의 교류를 한번 해서 뼛속까지 한번 교류를 해보자는 그런 정책이고 모디 총리도 또 공교롭도 자기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동방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국, 일본, 중국 쪽으로 나아가야 인도에 있다. 그런데 신남방 정책과 신동방 정책이 딱 중간에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도 경제 정책 면에서도 이렇게 궁합이 잘 맞기가 어렵죠. 저희 두 사람이 오늘 너무 이 정상회담을 칭송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듣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뭐 양 국가 정상이 만나가지고 협력할 부분은 잘 협력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